그건 건드리지 마! 피아노 덮개 위 먼지가 햇빛에 떠올랐습니다. 가죽 냄새가 스며든 거실 공기가 목에 붙었습니다. 금속 장식이 미세하게 찢는 소리를 냈습니다. 29살 정아민이 캔버스를 내려놓고 덮개를 올렸습니다. 검은 건반이 빛을 머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현관이 철컥 열렸습니다. 56살 윤태준, 52살 이서현, 26살 윤나진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의자가 삐걱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하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 회장 가족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를 향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린 음이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 여운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던 그 피아노, 왜 그토록 끌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건반을 만지는 순간 이상한 안정감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민은 자신이 무언가 금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피아노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민은 보호소 출신이었습니다. 6살의 이름만 기억했던 아이였습니다. 칠이 벗겨진 장난감, 자동차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손가락은 늘 무릎 위를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피아노 소리만 나오면 호흡이 고르게 정돈되곤 했습니다. 보호소 시절부터 하민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저 아이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리듬에는 묘한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피아노 곡의 일부분을 연주하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20살이 되어 보호소를 나온 하민은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민해서 문제였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윤 회장 댁에서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운전 실력만큼은 자신 있었던 하민이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윤 회장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를 그저 직원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민의 성실함과 조용한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진은 하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래였던 그녀는 하민의 어려운 성장 과정을 알고 나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가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하민의 손가락 두드림을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배워본 적 있어? 나진의 질문에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하민은 점점 이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만큼은 언제나 금기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민은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이상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58살 조말순이 거실 구석에서 물걸레를 쥐고 섰습니다. 사모님이 저건 매일 닦으세요. 말끝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하민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치지 않으시잖아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좋은 피아노를 왜 그냥 두시는지. 그녀가 물걸레로 피아노 다리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름다운 소리가 났는데 마른 체격의 보안실장 48살 장기문이 계단 그림자에서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짧게 스쳤습니다. 하민을 위아래로 재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민이 피아노 쪽을 바라볼 때마다 장기문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하민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민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지금의 자신이 아닌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하민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민은 서연이 피아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덮개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동작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다가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나요? 하민이 사과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 음악이 가득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하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서연이 하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음악을 좋아해요? 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날 밤 하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피아노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슬픈 표정도요. 분명 이 집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출입 금지라 했지. 태준의 음성이 낮게 갈렸습니다. 하민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건반 위 잔향이 아직 공기에서 떨렸습니다. 나진이 백미러처럼 하민의 눈을 비췄습니다. 손가락 두드림, 똑같은 리듬, 창밖에서 참새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만 갔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서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태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민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진이 아버지와 하민 사이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민 씨는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조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하민 씨는 정말 아기가 없었어요. 제가 지켜봤거든요. 장기문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태준이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경고 한 번이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협박의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하민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피아노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하민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슬픈 표정, 나진의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그 피아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태준이 밀어붙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게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이 들고 있던 물걸레에서 물이 한 방울 툭 대리석에 번졌습니다. 장기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민은 당황했습니다. 단지 피아노를 건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민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결심은 굳어 보였습니다. 봐주라고? 규칙을 어겼는데 봐달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 전체가 그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해요. 하지만 태준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하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성실한 것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별개야. 장기문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민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인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나진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민 씨를 내보내실 건가요? 태준이 딸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나진아,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민 씨가 왜 그 피아노에 끌렸는지 아세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하민 씨의 손가락 버릇 보셨죠? 그 리듬이 뭔지 아세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그 리듬을 눈치챘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분노가 조금씩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진이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이에요. 하민 씨가 무의식적으로 치는 리듬이요. 서연의 시선이 하민의 왼손에 고였습니다. 엄지와 약지가 바르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녹턴을 칠 때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서재의 가족사진 액자 속 아이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나진은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쇼팽? 20번.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모습, 쇼팽 녹턴을 연주하며 웃던 아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의 하민과 겹쳐졌습니다. 설마, 서연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준도 아내의 반응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버릇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사라진 아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장기문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보호소에 가기 전 기억이 있나요? 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단편적으로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그리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은 없나요? 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흐릿한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나진이 먼저 말을 세웠습니다. 태준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하민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컵 가장자리에 미세한 얼룩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비닐봉지가 병원 창구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봉투 끝이 뜯기며 흰 종이가 드러났습니다. 친자일치. 종이 소리가 방 안을 베었습니다. 태준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23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하민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하민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진이 다가와 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는 거예요? 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끌림, 이 집에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덮개를 열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내가 치던 피아노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로 아무도 치지 못했어. 너무 아팠거든. 하민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23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젖어들었습니다. 장기문이 보안실 모니터를 끄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백업하드가 책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놀이공원 날의 CCTV 복사본이었습니다. 화면 모서리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장기문 본인이 아이 손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낮은 욕설과 현금 다발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장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아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준이 보안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장기문, 뭘 하고 있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문이 거짓말을 했지만 태주는 이미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린 하민이 장기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기문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후 수상한 인물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새끼가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3년간 자신을 섬겼던 충실한 부하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장기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돈이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조직에서 협박을 받고 있었고,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하민이 운전모자 대신 짙은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잔뜩 터졌습니다. 태주는 단어를 아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시선이 장기문으로 향했습니다. 장기문은 땀을 훔쳤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큰 소리로 돌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재벌가의 잃어버린 아들이 23년 만에 돌아왔다는 뉴스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납치 사건의 진실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감찰위원회와 수사과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공조기 소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59살 최명호 감사위원장이 문건을 넘겼습니다. 보안실장 장기문, 미아 수사 무마 외부 브로커 결탁. 회의장 스피커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장기문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금속 긁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민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손,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십시오. 보안요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장기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사 결과 장기문의 범죄가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민의 납치는 그의 범죄 이력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장기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한 가족을 23년간 고통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씨그룹은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태주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보안 담당자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하민의 정체가 밝혀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닌 윤씨그룹의 후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삶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민은 회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고 나지는 오빠를 도우며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썼습니다. 서연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하민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장기문은 구속수사로 넘어갔습니다. 회사는 대외 사과를 냈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피아노 덮개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이 천을 접어 건반 옆에 올렸습니다. 하민이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첫 음이 맑게 퍼졌습니다. 나진이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바깥에 비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리듬은 하민이 치는 곡과 같았습니다. 내 식구와 한 사람 더 59살 정은심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민의 피아노 연주는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23년간 닫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하민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태주는 하민에게 회사 일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급할 것 없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배우면 돼. 그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나지는 오빠가 생긴 것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하민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조말순도 기뻤습니다. 그녀는 하민이 어릴 때부터 돌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민이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간의 관리 책임자로 승격되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은심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민의 보호소 시절을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민의 성장 과정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민은 윤씨그룹의 이사보자 역할을 맡았고 서연은 가문이 문화재단에서 음악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지는 재단의 전속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숨긴 진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끝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장기문의 범죄가 23년 만에 밝혀진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어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유 아티팩트 모두 다운로드 피아노 레이디오 스크립트 문서 MD 바이올린 스토리 컴플리트 문서 MD 바이올린 스토리 컨티뉴 문서 MD